안녕하세요. 뷰티바이블의 박정현입니다. 아름다움을 욕망하라의 박정현입니다. 림프의 기적의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면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나 놀라셨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초대로, 우리 김주미 대표님 초대로 이제 어디 방송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던데요? 집중도도 좋고, 네, 그래서 좀 얼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안 하고 한번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을 만나고 그 피부는 인생이다를 이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이 책을 뭐 너무 장이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부는 인생이다의 첫 장을 펼치면서 머릿말부터 모든 것이 이거 내가 쓴 책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하고 접근이 너무 비슷한 분이어서 심지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이 몬티 라이먼이라는 이 작가, 이분이 의사신데,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 너무 무슨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책을 쓰는 접근이 너무 똑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 이분의 책을 차라리 제가 좀 해설을 해주면서 그 뷰티 바이블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유튜브에 오늘 이제 표피 중에서 이제 각질 정도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볼 때 어떠세요? 저는 작가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책을 쓸 때의 마음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업계 동료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따뜻한 시선으로 책을 쓰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막 현학적인 허세가 있다거나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으면은 책이 잘 안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데 이 몬티라이먼의 피부는 인생이다를 딱 열면요. 제목도 너무 놀랍지만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을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합니다. 사실은 이제 피부나 에스테릭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책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좀 되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주로 이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비유에 의해서 잘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이 원래 2010년도에 제가 에스테릭 스파 뷰티 바이블을 냈다가 이게 완판되고 제가 절판시키고 개정판으로 낸 책인데 이 책이 사실 개정판이긴 해도 그 에스테릭 스파 뷰티 바이블에 보다 한 40%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는 인생이다 보시기 전에 에스테릭 스파 뷰티 바이블, 죄송합니다.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을 먼저 보시거나 같이 보시면서 보면 저는 에스테릭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피부는 물론이고요. 이 의사분은 피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의사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점이 이런 임상이나 그 환자 임상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증명된 것들, 가장 최신의 것들을 함께 수록했다는 점에서 용어 설명과 함께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의사분들도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정말 제가 최근까지 본 책 중에 전공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따뜻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면서도 굉장히 무릎을 칠 만한 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뷰티 바이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이 책을 어떻게 좀 많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약간 좀 제가 강의하듯이 해설을 해드리면서 뷰티 바이블과 함께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목소리만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많은 뭐 기능의학이나 우리 조한경 원장님 뭐 방송이나 혹은 목사님 설교 같은 것도 저는 되게 들으면서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전철 같은 데서 귀에 꽂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그냥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잡다한 음향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조용하게 자분자분 책 읽어 드리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피부는 인생이다 자체가 그 피부만 다루고 있고요. 뷰티 바이블은 제가 스파 전체에 관련한 에스테릭에 관련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뷰티 바이블까지 좀 제가 많이 하면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로만 만나 뵙는 시간을 좀 잘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객을 만나는데 피부를 진단하고 피부를 보면서 각종 그 스타일의 피부를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화장품을 권해야겠어. 이 사람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를 보면서 이 사람 피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 피부는 어떤 인생을 가졌었을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뷰티 바이블에서 최소 고객을 내가 10년 이상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피부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그 피부는 인생이다도 이 피부 전체에 대한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담배 많이 피시는 여성분들 젊을 때는 피부 되게 고와도 10년, 20년 막 지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망가져요. 거칠어져요. 그리고 막 꺼멓게 돼요. 막 이런 거 여러분 20년, 30년 일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지금이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거예요. 마치 제가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질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과거에 내 살아온 인생이 지금 현재 내 얼굴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고객 피부를 나와 함께 10년, 20년 더 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밤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때로는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만 피부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대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과 상담하는 것이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몬티 라이먼의 이 책은 2019년도 영국 왕립학회 선정으로 올해의 책이 됐대요. 저도 뷰티 바이블이 올해의 책이 됐으면 좋겠어. 뷰티 바이블 이거 낸 지도 진짜 꽤 돼가지고 7년 돼가지고 이제 만 8년째네요. 저 이거 이제 새로 책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각질 표피를 인체를 싸고 있는 포장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뷰티 바이블에서 각질을 포함해서 과립층, 그 다음에 유국층, 그 다음에 기저의 각질 그 세포가 형성되는 기저층까지 정말 뭐 1mm도 안 되는 그런 얇은 막을 걷고 나면 걷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막 어항이 금붕어가 막 다니는 어항이 펼쳐진다 혹은 바닷속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 라이먼 씨는 이 의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피부는 감정과 의견, 의문의 망토에 둘러싸인 멋진 수수께끼다. 정말 너무 멋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지의 영역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인체에서 가장 간과된 기관이 사실 가장 매혹적인 기관이었음을 깨닫는다. 피부는 생존부터 사회적 소통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흡사,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다는 인상을 준다. 여러분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아시죠? 그 왜 조그만 그 나이프인데 이렇게 하나씩 막 뽑아내면은 막 5만 다용도의 나이프가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프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유가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되게 유머러스하기도 한데
사실은 진짜 까도 까도 나오는 게 피부죠. 그래서 피부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전문가는요, 가장 최신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림프 전문가라고 하고 피부 전문가라고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피부는 인생이다는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몸의 표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긴 하다. 그보다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부 사랑을 다룬 러브레터래요. 정말 여러분 피부 사랑하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같이 떠나보죠. 근데 이 그 피부는 인생이다가 비유가 한국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이 번역책이다 보니까 좀 책이 잘 안 넘어가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해설을 시작한 거예요. 책이 제 책과 너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은 이분은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많이 어태치하셨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임상적으로 본인의 환자들의 피부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여정은 사회적 맥락에서 피부를 살펴보며 마무리된다. 피부는 한 인간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피부에 영구적인 표시를 하거나 문신을 하는 유일한 생물이 바로 인간이다. 동시에 피부는 인간을 분열시킨다. 피부색,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피부병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의 피부는 철학과 종교, 언어에까지 영향을 발휘하여 물리적인 형태를 크게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부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 피부가 지저분하거나 피부가 뭐가 막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본인도 사실 대면에서 어떤 고객 누구 저기 친구를 만나거나 소개를 받았을 때 대면에서 소통하기가 어렵지만 상대방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우울증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인생의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부 관리 비법이나 과학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 열망 등 어떤 이유로 이 책을 펼쳤든 간에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라고 쓰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국 가겠습니다. 저 이분 만나러. 이분이 저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이제 저는 이제 각질 뭐 이런 걸로 처음 책을 시작하지 않았고 에스테릭 앤 스파 인문학 키워드로 에스테릭의 미래, 더모 코스메틱, 뭐 홀리스틱 관리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인체를 싸고 있는 포장지 표피를 얘기했고요. 자, 이분은 우리가 1 챕터에서 만능 기관에서 피부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들 보고 있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 발음 어렵네요. 이런 분이 얘기했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도 보고 있는데 나는 다르게 보는 것. 그걸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늘상 이분이 왜 저런 피부를 갖고 있지라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소통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 피부가 저렇게 예민해졌지? 왜 갑자기 여드름의 양상이 저렇게 달라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피부가 사실 그렇게 뭐 문제성 피부가 아니어서 제 피부는 그냥 생로병사를 편안하게 겪었다면요. 제가 사실은 갑상선암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폐경을 겪으면서는 피부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을 다 살아봐야 된다는 거는 사실 30년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뭐 천문학에서 별자리가 한 계절이 7.5년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30년 정도를 살아봐야 내 피부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 30년 정도를 더 살아봐야 내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돼요. 즉, 여성은 폐경을 겪어봐야 내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이런 피부로, 이런 몸으로, 이런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포텐셜 양으로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대, 30대에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40대에도 아무것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60을 바라보는 56살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한번 같이 이 시간 즐겨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피부는 인생이다에서 바라보는 거는요. 크게 보면 요새 무척 화두가 되고 있는 장내 세균총에 대해서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앞으로 오랫동안 더모 코스메틱 이외에 즉 과학이 접근된 화장품 이외에 우리가 화장품을 다뤄야 된다면 피부 장벽 즉 물리적 장벽 말고 피부 장벽에 기생하는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기생충이래요. 죄송합니다. 미생물들의 그 조화로운 어떤 균형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리고 장내 세균총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차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게 됐고, 유산균 화장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산균을 얼굴에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 얼굴에 그 세균총이 굉장히 뭐 좋게 유지된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한 예로 뭐 해조류 성분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성분들을 비롯해서 뭐 피부에 장과 비슷한 유산균이 살고 있다고, 좋은 균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내 세균에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피부의 어떤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 보면 좀 더듬기도 하고 발음이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좀 친구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흔히 트러블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서 각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표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뷰티 바이블에.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든가 수분 보유 기능, 방어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없죠, 사실. 뻔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각질층 여러분 몇 개 층이라고 배우셨어요? 보통 20개에서 25개 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은 유니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성공적으로 했던 케어가 이 사람한테 왜 안 먹히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 민감한 피부는, 특히 자극에 민감한 피부는 각질층이 한 4, 5개층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내가 피부가 이렇게 각질층이 4, 5개층밖에 없던 되게 예민한 피부였는데 어느 날 되게 과학 악화 현상이 일어나서 피부가 되게 두꺼워지고 부분 부분 막그 좀 아름답지 못한 피부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피부가 나는 예민해, 피부가 보호가 필요해서 각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피부가 인생에다에도 써놓고 있어요. 과학 악화에 대해서 이제 약간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피부만큼은 굉장히 유전적인 게 많은데 그거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외부 환경보다 더 많이 좌우하는 것이
호르몬이나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각질층이 얇은 사람들이 자꾸 필링을 하고 각질의 양이 적은 사람들이 포텐셜 양이 적은 거죠. 그런데 자꾸 필링을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링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벗겨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래서 아주 수분을 많이 줘서 수분을 폭탄을 줘서 젖은 휴지처럼 떨어져 나가게 한다가 이제 제가 제 책에 뷰티 바이블의 AH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파하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광폭의 수분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벗겨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벗겨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어쨌든 벗겨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 방법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모르게 덜 자극되게 강력한 보습을 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 어떻게 관리해요? 피부 장벽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뭐예요? 각질이에요. 지질이에요. 거기에다가 미생물, 세균총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각질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세라마이드가 각질을 메워주는 각질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타일의 매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놨고요. 놀랍게도 피부는 인생이다에서도 각질층을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타일 같은 그런 각질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잠시만요. 14면체의 어떤 14면체의 각질이 14면체를 이루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2016년도에 엄청난 성능이 좋아진 현미경의 도움으로 인간의 표피 조직을 봤더니 14면체의 조직이다. 각질이 꽃갈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14면체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여기도 이제 타일 같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타일은 여러분, 타일만 그냥 붙일 수 없잖아요.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멘트 같은. 그래서 그 매질의 역할을 하는 게 지질이고, 그게 세라마이드고, 그게 스핑고 지질입니다. 이런 지질들이 파탄이 일어나면, 붙어 있어야 될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툭툭 뜯어지죠. 허옇게. 그래서 봄 환절기에 그렇게 수분이 잘 보존이 안 되는 피부들이 그렇게 트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까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죠. 잘못된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필링이 답이 아니라 보습이 답이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발라줬는데 왜 보습이 안 돼요? 수분은 당연히 날아가니까 보습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물 비율이 많은 화장품보다는 약간 물과 지질이 잘 섞인 스핑고 지질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지질을 피부에 발라줬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냥 오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질, 수분과 기름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지질, 매질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라마이드죠. 세라마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비싼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 세라마이드를 잘 발라주면은 그게 어떤 피부여도 피부가 잘 코팅되고 세팅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 일을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화장품도 많이 다뤄봤고 스킨케어를 하면서 많은 피부를 받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인사이트가 올 때마다 사실 썼던 원고들을 모아서 뷰티바이블이 나온 거라서 한 10년 정도의 잡지 원고나 이렇게 나갔던 것들이 그 책으로 나온 거라서요. 굉장히 저도 임상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각질층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한 진일보한 내용이 피부는 인생이다 나온 건 뭐냐면 14면체의 이건 16년도 판이네요. 그죠? 14면체의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질 형성 세포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 14면체가 아니라 과립층을 형성할 때 각질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14면체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너무 탄탄해서 이 물이 이 과립층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무 탄탄해서. 우리는 이제 투명층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방어가 탄탄해서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제 각질의 약간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몇 줄로 서 있냐 이걸 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적군이 막 말 타고 창을 들고 오고 있는데 내가 이 막고 있는 군인 층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세 줄이냐 네 줄이냐에 따라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각질층이 적절하게 두껍게 있다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피부가 얇다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포와 세포의 표면 접촉이 탄탄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은 게 중세 이슬람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기하학 무늬 타일처럼 우리 피부는 기능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매우 훌륭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군으로 표현했고, 저도 타일로 표현했고, 이분도 타일로 표현했는데, 뭐 저는 중세 이슬람 건축물에서는 타일을 못 봤으니까 잘 못 봤는데, 어쨌든 타일이에요. 타일 사이를 메우고 있는 지질도 매우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과각질화에 대해서 이 피부는 인생이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각화증으로 불리는 굳은살 형성 반응은 피부가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건강한 보호 반응이다. 그러나 각질 형성 세포가 불필요하게 과잉 생산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닭살 같은 건데요. 닭살은 사실 모공 각화증의 경우에 대략 3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팔 윗부분, 허벅지 등, 엉덩이 등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죠. 닭살이. 이 닭살이 유전이잖아요. 가각질화가. 모공 속에서 일어나는 과각질화는 특별히 더 유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제 닭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형성되면 이게 좀 너무 심하게 형성되면 질병으로 가는데 그 희귀 유전 질환과 별개로 여러 가지 이 질환이 피부 문제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5명 중 1명, 성인 10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해서 이게 지금 과각질화를 아토피로 이어가고 있어요. 희귀 유전 질환과 별개로. 그러니까 아토피도 어떻게 과하게 뭔가를 형성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아토피가 뒤에 다루겠지만 아토피는 이제 T셀이 고장나서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그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희귀 유전 질환과 별개로 표피가 수행하는 중요한 방어막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부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토피가 단순하게 표피에서만의 문제인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필라그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은 이제 저도 뷰티바이블에 쓰고 있는데 이 필라그린이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습진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토피와 별개로 습진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습진이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필라그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 우리가 이제 필라그린이 그 곽질화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유전적으로 피부가 균열되고 벽이 약화돼서 외부 환경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미생물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랑게르한스 세포가 또 유국충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랑게르한스 세포가 왜 유국충에 왜 있지? 왜 유국충에 있을까? 피부의 최전방에서 뭔가를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멀쩡하면 감지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피부가 구멍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랑게르한스 세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장벽, 피부 장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습진의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뇌하고 뇌가 피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부도 제2의 뇌예요. 또. 그러니까 가장 그 인체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장기인 피부 중에서도 되게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표피인데 이 표피는 훨씬 동적인 기관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24시간 단위로 피부 세포에 뭔가 생체 시계가 존재하고 있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고 낮에는 피부가 일해야 되고 방어 기전을 발휘해야 되고 밤에는 좀 이렇게 내뱉는 기전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연구했냐면 한밤중에 야식을 실컷 즐기면 피부가 햇볕에 탈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아 태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낮이야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피부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야식을 먹는데도 태닝이 돼. 놀랍죠.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호르몬으로 인지하면은 더 편하겠죠? 호르몬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인지를 하면. 그래서 밤 시간에는 자야지 야식을 먹고 이러면 태닝이 될 수도 있고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표피를 공장 지붕에 비유했어요. 저는 표피를 어떤 그 표피를 벗겨내면 지피를 어항으로 이제 뷰티 바이블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공장 지붕을 띄어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작업 현장이 보인다. 그래서 진피는 작업 현장이다. 혈관과 림프선이 막 전선과 파이프처럼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진피를 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각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각질 형성세포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필라그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필라그린이 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습진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네. 그리고 피부 바깥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피부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장에서는 거꾸로죠. 장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장벽이 고장나서 그 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 이게 또 신경이나 이런 거 미주신경 같은 걸 타고 여러분 뇌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우리 한번 피부 여정 떠나봐요. 이 피부는 인생이다의 원 제목은 Remarkable Life of Life Skin, Remarkable Life of the Skin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피부에 대한 발견을 하면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본질을 알고 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피부는 인생이다와 함께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뵐게요.